노후에 무조건 줄이고 살아야 하는 세 가지. 따뜻한 봄날 오후, 은퇴한 김철수 씨는 자신이 자주 찾는 동네 카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 오랜 친구 박영호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철수야, 너도 느끼지 않니? 나이 들수록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나가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영호의 이 한마디는 철수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는 항상 무언가를 더하고 채우고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지식. 하지만 이제 그의 나이 68, 문득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 잎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철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빼곡히 채워진 일정표,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 끝없이 쌓여가는 영양제들. 정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걸까요? 아버님,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얼마 전 딸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왜 그토록 피곤해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고등학교 동창회, 화요일은 전 직장 동료 모임, 수요일은 골프 모임. 주말에는 늘 각종 경조사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모임에서 그는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엄쉬엄 하시죠. 나이가 있으신데 아내 김숙자 씨의 걱정, 어린 조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관계가 전부인데 이런 모임들을 안 나가면 어떻게 해? 그러나 오늘 영호의 말을 듣고 나서 철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관계가 필요한 것일까? 정말 의미 있는 관계는 몇이나 될까? 카페에서 나온 철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3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얼마 안 돼. 한 달만 빌려줘. 당시 수백 명이 넘는 연락처 속에서 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사람은 고작 10명 남짓. 그 중에서도 실제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영호와 대학 동기 정민수. 그때 정말 쓰디쓴 교훈을 얻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집에 도착한 철수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참석했던 모든 모임의 회비와 경조사비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뒤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보, 내가 지난 1년 동안 쓴 경조사비랑 모임 회비야. 이렇게나 많이요. 연금의 반이 여기 들어갔네요. 숙자의 말에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매달 받는 연금의 절반 가까이를 이런 모임과 경조사비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사실 나 오늘부터 좀 바꾸려고 해요. 뭐요?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려고요. 영호 말이 맞아요. 이제는 줄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800개가 넘는 연락처. 그 중에서 지난 1년간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어디 보자. 가족들, 영호, 민수, 골프 모임 친구들.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로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는 사람은 3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명절에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거나 경조사 때만 얼굴을 비치는 관계였습니다. 아, 맞다.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었지. 잠시 고민하던 철수는 동창회 총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네. 오늘부터 나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참석하려고 해. 건강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의무감으로 참석했던 수많은 모임들, 형식적인 만남들이 얼마나 그를 지치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숙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철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내와 마주 앉아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은 미처 몰랐습니다. 늘 서둘러 먹고 어딘가로 달려가기 바빴으니까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아침 식사 중에 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왜? 손주 우진이가 할아버지랑 저녁 먹고 싶대요. 요즘 할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못 본다고.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을까요? 의미 없는 모임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먹자. 아빠가 우진이 좋아하는 치킨도 사올게. 저녁 식사 자리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주 우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딸 미영이와 사위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철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사위의 말에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았나 봐.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려고 해. 그날 밤, 철수는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에서 온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욕심이야. 다음 날 아침, 영호와의 산책 중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렸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영호의 말에 철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주식 투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주가를 확인하고 잠들기 전에도 투자 정보를 검색하느라 휴대폰을 놓지 못했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느 날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식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번 돈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후 철수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 그동안 모아둔 저축. 사실 그와 숙자가 검소하게 살아간다면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욕심은 독이 될 뿐이야. 철수는 그날로 주식 계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텃밭 어때요? 숙자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주식을 그만두고 난 뒤 철수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 작은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건 바로 불필요한 걱정이야. 이번에는 정민수가 들려준 조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민수는 최근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자신 있어 하던 그였기에 철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철수야, 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는지. 정민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식들 걱정, 돈 걱정, 남들 시선 걱정. 그런데 정작 중요한 현재의 행복은 놓치고 살았던 거야. 내가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알아? 철수는 묵묵히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걱정하느라 놓쳐버린 행복한 순간들이야. 아내와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저녁 산책,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었던 주말들. 그런 소소한 행복들 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자신의 걱정 목록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미영이가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을까? 우진이의 학원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은퇴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쩌나? 끝없는 걱정들이 물살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철수는 이런 걱정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편안한 집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야. 마지막으로 줄여야 할 건 바로 집착이야. 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잖아요. 아침 6시 운동, 정확한 식사 시간, 꼼꼼한 가계부. 철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항상 계획대로, 규칙대로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계획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졌죠.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될 순 없는 거예요. 숙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미영이도 봐요. 처음엔 의대 가길 바랐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때론 계획이 틀어지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인생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들었습니다. 빼곡히 적혀 있는 계획들, 해야 할 일들의 목록. 하나씩 읽어보다가 그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계획에서 벗어나 즉흥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여보, 내일은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쉴까요? 좋아요. 가끔은 그러는 것도 좋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철수는 3가지를 줄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 과도한 욕심,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지나친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그의 삶은 더욱 가벼워졌고 행복해졌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대부터래요. 어느 날 숙자가 책을 읽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지혜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나 뭐라나.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더하기만이 아닌 빼기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줄이고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철수 씨, 이제 우리도 노년이네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세월이 참 빠르죠. 철수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년에는 꼭 줄여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박 선생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짠 음식이래요. 우리 나이엔 혈압도 조심해야 하고. 저는 요즘 음식에 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넣어요. 아내가 가르쳐준 방법인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최근 짠 음식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거래요. 박 선생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 30분마다 움직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적당히 움직여야 관절도 덜 아프고 건강하대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와 걱정이래요. 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야 해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공원에서 태극권도 배우고 손주들이랑 주말마다 보드게임도 해요. 그러다 보니 잡생각이 훨씬 줄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줄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과의 즐거운 시간, 아내와의 여유로운 산책, 이웃들과의 따뜻한 대화. 여보, 오늘 저녁은 들깨가루로 요리해 볼까요? 집에 도착한 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저녁 식사 좋죠. 숙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이렇게 철수 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